한번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자평진전을 읽어볼 거고요. 10간 12지 편입니다. 교재 3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1, 2, 3, 4, 1번 태극 음양 사상오행이라고 하는 챕터 제목은 원래 자평진전 심효철 선생이 써놓은 거에는 없습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내 펜 어디 갔냐? 이거 이거는 원래 자평진도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추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 챕터를 읽다 보면 산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각 절을 나눠가지고 하나의 10간 12지 파트에서 이렇게 챕터를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내용이 주제는 뭐다? 태극 음양 사상오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보면 10간의 음양과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번역자가 임의로 삽입한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천지지간의 일기이하고 유유동정하면 수분음양이라 라고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자를 내가 이렇게 쭉 그 한자를 여러분들하고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 한자는 나중에 시간 될 때 꼼꼼하게 그 옥천 찾아가면서 음을 읽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한자 공부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너무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해석본을 같이 보시면 돼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에 하나의 기운이 있으니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대로 써놨죠. 천지간에 한 개의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에는 뭐가 있다? 동정이 있다. 동하고 움직이는 놈과 머무르는 놈이 있다. 마침내 그거를 나눠놓으니 음양이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커스. 음양의 성정은 뭐에 있어? 동정에 있는 거야. 동한 건 양이요. 정한 건 음이라는 멘트.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건? 동정을 음양으로 나눴다. 그리고 또한 이 음양 속에는 뭐가 있다? 노소가 있다. 음양을 다시 한번, 음양 속에 노소가 있어서 수분 마침내 나누어니까 음양으로 한번 쪼개고 노소로 한번 쪼개니 그것이 바로 사상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역 역경에서 사용하는 논리 패턴이죠. 그 패턴으로 오행계 이야기까지 끌고 가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다시 노라고 하는 건 늙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를 사상에서는 태라고 하는 상징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태라고 하는 글자로 이제 대치돼서 표현이 되는데 노라고 하는 거는 극점에 이르러서 동하고 극한점에 이르러서 정한 극하게 동하고 극하게 정한 상태를 말하는데 끝까지 동한 것을 극동한 것을 가르켜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 노라는 글자가 사상에서는 태라고 하는 한자로 변형돼요. 그래서 노한 애들은 극동하면 태양이 되는 거고 극정하면 태음이 된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계겠지만 화예요. 뭐 화하는 거는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야? 아주 극하게 동한 상태가 태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태음은 뭐야? 반대에 있는 수잖아요. 태음이라는 건 뭐야? 아주 극한 상태로 정한 상태, 멈춰 있는 상태를 태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노의 반대말은 소잖아요. 소라고 하는 것은 초동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초등학교 할 때 초자입니다. 시작하다. 동하기 시작했고 정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 뻔히 딱 떠오르는 글자 있죠. 목입니다. 초동. 목이라는 것이 봄의 시작이잖아요. 새싹들이 펼쳐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양이라고 부르죠. 예, 움직이는 거니까 동한 게 양이니까. 그래서 소는 소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작을 소자 써서 초동한 거는 소양이 되는 거고요. 초정한 것은 이제 금기여서 소음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멘트를 연결을 해 놓고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 놓고 보니 사상이 되었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에서
나오더라. 형성되더라. 그래서 사상이 오행으로 전이 되는구나 라고 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동정에 따라서 그게 노소에 따라서 사상이 나오고 그 사상에 충기가 합쳐져서 오행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는 태음이요. 다 아신 내용이죠. 화는 태양이라. 목은 소양이고 금은 소음이더라. 다 이미 명리학 정돈 시간에도 제가 막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이미 해서 다 아실 거고요. 토라는 건 그럼 뭐냐? 우리 항상 그 오행을 언급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토잖아요. 토라는 거는 뭐다? 음양노소, 사상을 구성하는 이제 구분 요건이 되죠. 음양노소 혹은 그걸로 형성된 사상, 목화금수가 뭐한 기운이다? 충한 기운이다. 충기소결이라. 충했다가 다시 결합된 타양이다. 제가 번역을 뭐라 했냐면 토라고 하는 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책 밑에 줄에 보면 음양노소와 목화금수가 충하고 교차된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건 충기이자 소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기는 천간에 있는 토 같은 경우엔 갑을병정이 지나고 나서 경신임계로 넘어가기 중간에 무토와 기토가 중간에 결집되어 있죠. 이 기운은 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지로 내려와서는 얘들이 어떻게 돼요? 사절기의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흩어졌다 다시 모인 거죠. 충했다가 다시 결집한 상태로 천간 지지의 토가 다른 위치에 박히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충기소결이라는 표현으로 토를 설명하고 있네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심효철 선생의 목소리로 들어보니 심효철 선생은 오행의 시발을 태극으로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발 처음에 발생한 것을 태극에서 발생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셨던 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보통 그 태극도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하고 우리 본문에서 이 1장 태극에서 오행까지 흘러가는 사유를 이제 그려놓은 게 태극도죠. 태극도도 사실은 여러 가지 태극도 모양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이 태극도는 이황 선생이 성학십도라고 하는 책 제목 여기가 있다. 여기 보니까 성학십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학십도라고 하는 책에 남겨놓은 10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성학십도라고 해서 10장의 그림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되게 얇아요. 근데 이제 10장의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이런 멘트를 적어 놓으신 거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학십도를 우리가 뭐 볼 거 뭐 있어? 우리는 명리 공부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음양오행을 이해할 때 이 태극도를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태극도를 한번 이렇게 좀 꼼꼼히 이거 이황 선생이 그려놓은 거라더라. 그러니까 성리학의 그 주도니 선생이 처음에 이 태극도를 그려놔요. 그거를 주희 선생이 성악 그 태극도를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자기 책에다가 남기고 그 책을 공부하셨던 그 이황 선생이 자기가 다시 조금 더 모디파이하고 이 내용도 조금 나누어서 적어 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런 것도 읽어주고 가고 싶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빠르게 한번 제가 그냥 쭉 훑으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꼼꼼하게 태극도의 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이제 이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차소위 무극이라 이거를 무극이라고 불렀는데 무극을 또한 뭐가 된다? 태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멘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모든 것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무극이 태극이다. 이 동그라미를 칭하는 멘트가 나오고요. 즉 거기에선 뭐가 생긴다? 음양이 생긴다. 지금 이게 음양 단계에 넘어간 겁니다. 그 음양에 뭐가 된다? 본체가 된다. 음양의 본체가 뭐다? 태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극이 무극이요.
그 무극이 음양의 뭐가 된다? 본체가 된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의 특징은 뭐다? 불잡하다. 서로 잡하지 아니하다. 부잡하다라고 하는 멘트. 이거 되게 중요한 태극을 의미하는 용어로 유학자들이 쓰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이 동그라미로 음양을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동그라미는 이 큰 동그라미 태극의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를 얘기합니다. 태극의 동그라미가 뭐 했다? 동하면 양이 되고 동이 양이라고 돼 있죠. 동하면 양이 되고 정이 음이라 정한 것이 곧 음이 된다. 그리고 그 중동그라미, 여기서 중동그라미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태극도를 볼 때 놓치기 쉬운 게 중동그라미라고 하는 건 이 동그라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말합니다. 가운데 안에 동그라미 있죠. 이 가운데 안에 있는 중동그라미가 그것의 다시 한 번의 본체가 된다. 아까 본체는 뭐라 그랬어? 태극이라 그랬죠. 이 태극이 이렇게 분화됐는데 음양이 나뉘었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거야? 태극이 또 있다는 거야. 음양이 나누어진 가운데 또 하나의 태극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태극도에서. 그 태극이 다시 음양의 본체를 이루고 있더라. 오른쪽에 있는 하얀 부분, 오른쪽에 있는 하얀 부분이나 왼쪽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의 뿌리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하얀 게 양이에요. 하얀 게 양인데 왼쪽에 있는 이 양기 하얀 부분이 두 줄 있잖아요. 이 양기가 원래 이쪽이 양의 구역인데 그 양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뿌리를 어디다 둔다? 음의 공간에 하얀 라인 이게 이제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의 뿌리? 양기의 뿌리가 된다라는 멘트를 한 거고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이 까만 반원은 오른쪽에 있는 음의 기운에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음기는 뭐에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양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양기는 음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멘트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사유가 바로 이 태극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많이 계속 반복 재생산 차용되고 있었던 멘트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거 오행도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말한 겁니다. 오행도에도 뭐가 했어? 양이 변화하고 음이 합했다. 양의 성질은 동하는 거니까 양은 뭐를 해요? 변화를 시켜요. 음은 뭐를 해요? 멈춰 있는데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도 합쳐주기는 해요. 변합이 일어나죠. 양의 변과 음의 합을 통해서 뭐가 생겨났다? 목화토금수가 생겨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 다음 좀만 빠르게 넘어가면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면 동그라미에 줄쳐져 있는 동그라미라는 뜻입니다. 줄쳐져 있는 동그라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줄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쳐서 있는 동그라미가 또한 무극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오행이 여기에 산출이 됐는데 오행이 음양의 변질에 의해서 변합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데 그 변합이 산출이 된 사이에 또 뭐가 나와? 하나의 무극을 만들어냈다. 무극을 만들어냈다는 건 태극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그 태극이 다시 생성이 되고 2호가 묘합하다. 여기서 2호는 이 숫자 2는 음양을 말하는 2고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 5는 오행을 말하는 입니다. 5입니다. 그래서 이 합이 묘합하면 다시 이 묘합하는 이 음양과 오행이 뭉쳐지는 속에는 간극이 없더라, 무관하더라 라고 했고요. 그것이 이 녀석이 오행에서 이렇게 산출되잖아요. 음양과 오행의 산출이 이거예요. 이게 산출된 게 내려오면 뭐가 만들어져? 건곤이 만들어지는데 건은 남자가 생성되고 여자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황 선생의 멘트인데요. 이황 선생은 이게 이제 태극이잖아요. 무극이자 태극이란 말이에요. 이 무극이자 태극이자 하는 것이 남자에게도 하나가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가 있더라라는 멘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각 일기성이라라고 했습니다. 각자 하나가 그 성을 가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성리학할 때 성입니다. 본성. 그 본성을 건이 갖고 있는 남자의 본성도 하나의 태극이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고운의 본성, 고운의 성도 하나의 태극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물,
동물, 식물들, 공기, 흙 같은 이런 만물들도 뭐를 한다? 만물 또한 태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를 취하고 있다? 형을 취하고 있다라는 멘트가 마지막에 끝납니다. 남녀는 기가 화한 거고요. 인간은 기의 화를 보여주고 이 세상 만물은 형의 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기화형이라는 멘트를 인간과 세상 만물로 구분할 때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제가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하나씩 글자 하나하나마다 멘트를 드리자면 할 얘기가 많지만 그 부분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태극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런 이미지들 보내드릴 거니까 아니고 여기 태극도는 쉽게 여러분들 인터넷 서칭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지고 그 멘트들을 한번 직접 읽어 놓으시면 이 아까 앞서서 봤던 태극에서 오행으로 분산되는 이 구조를 그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놨다라고 하는 걸 있고요. 앞에 그 심우초 선생이 써놓은 멘트는 이제 이것과 같이 연결돼 있긴 해요. 그죠? 복희팔계 차서도라고 부르는 거죠. 복희팔계 차서도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역 공부하실 때도 많이 첫 장에서 보는 책 내용이잖아요. 태, 태극이 있는데 태극이 음양으로 산출되고 양이 또 태하고 소로 나뉘면서 태양과 소음으로 나뉘고요. 음은 소양과 태음으로 다시 분화가 되고 얘들이 건태와 예진과 손감 그 다음에 간곤으로 나눠져서 총 8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는 건데 이게 이제 각각 또 이 사상 여기서 사상의 단계가 기본적으로 오행으로 연출되더라. 그래서 이게 차서가 1, 2, 3, 4, 5가 만들어지고 그 1, 2, 3, 4, 5대로 8개를 배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희팔계, 선천팔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좀만 그 얘기를 좀 드리면 보통 태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앞서서 그 심우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태라고 하는 개념은 그 극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극점에 이른 상태. 그리고 소라고 하는 거는 뭐 한다고 했어요? 시작하는 단계, 초심의 단계, 시작하는 단계라고 멘트를 나누고 있거든요. 태하고 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팔계에서는 태양이 이게 지금 태양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 둘이가 태양이에요. 1번하고 2번. 얘들의 밑에 보면 두 개가 보시면 양의 기운으로 두 개가 같은 정점에 있는 거예요. 양과 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태음에 있는 태 이것도 이제 노자잖아요. 늙은 애예요. 노자 극에 이른 태음은 여기 두 개란 말이에요. 얘들은 뭐냐면 밑에 두 개만 먼저 살피면 밑에 두 개가 사상괴니까 밑에 두 개를 보면 음이 두 개씩 나눠져 있고요. 밑에 두 개는 둘 다 음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극에 이른 거죠. 음이 극에 이르렀고 양이 극에 이른 상태가 바로 태한 상태, 노한 상태가 되는 거죠. 태한, 노한 상태에 이르러서 얘가 뭐예요? 건태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간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1, 2번을 할당받고 이게 7, 8번을 할당을 받죠. 소하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얘들 둘은 음양이 교차돼 있잖아요. 여기도 음양이 교차돼 있어요. 그래서 소음 상태와 소양 상태는 소음 상태는 이제 얘들이죠. 이진이라고 하는 얘들은 둘 다 이건 보면 이렇게 양음으로 교차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소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밑에는 내면에서는 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드러나 있는 사상은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소음이라고 부르고 이게 익괴하고 진괴가 소음의 할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괴가 바뀌면서 8개의 모양을 갖춰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소양 이것도 소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것도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소양이라고 불러? 음에서 출발해서 양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양이에요. 그래서 소양이 이제 목을 할당하고 있는 간깨와 손깨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상을 8개에서 읽는 그 정도 기본 상식은 이제 명리가들이라면 갖추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도끼팔기는 이렇게 순서가 1, 2, 3, 4가 되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 마크가 되는 거예요?
태극 마크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 그 복귀팔개를 차설을 동그란 원형으로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하면 저런 태극이 또 하나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태극에서 출발했지만 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태극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보여주는 복귀팔개, 선천팔개의 또 의미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두 개의 내용들이 밀집되어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문단 태극음양 사상오행 패턴이다라고 하는